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12인치 이상의 태블릿 시장은 프리미엄 제품이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가성비가 꽤나 좋은 샤오신 패드 프로 12.7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30만원대에도 팔렸던 제품인데 어느 순간부터 20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해졌고, 할인 프로모션을 잘 이용하면 20만원 초반에도 구매할 수 있는 12.7인치 태블릿입니다. 이 태블릿이 인기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비교적 가격대가 저렴하면서도 퍼포먼스가 제법 훌륭한 가운데 다른 요소들도 만족할 만한 기본기를 갖췄기 때문입니다. 다만 영어와 중국어만 지원하는 중국 내수용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한글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GUI 15.440 버전 업데이트 이후에 중국 내수용 레노버 태블릿에 주로 사용되는 셋 에디티브를 이용한 한글화 방법이 막히면서 찬밥 신세로 전락하기도 했었는데, 또 다른 새로운 한글화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한글화 방법은 제품 리뷰 후 영상 마지막 부분에 자세하게 넣어뒀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샤오신 패드 프로 12.7에 생긴 모습은 일반적인 태블릿의 모습으로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전용 키보드 케이스를 장착하기 위한 고정원과 포코핀이 아래쪽 측면에 있고, 전용 펜을 자석식으로 붙여둘 수 있는 자리가 후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비교적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12인치대 태블릿이라는 점입니다. 618g이라는 무게도 그렇고 가로 29.3cm, 세로 19.1cm인 크기가 절대적으로 들고 다니기에 쾌적하지는 않지만 12.7인치 제품임을 감안하면 보통의 수준은 됩니다. 6.9mm의 두께도 가격대를 생각하면 괜찮습니다. 그래도 크기가 있다 보니까 주로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기보다는 집에서 한 곳에 놔두고 사용하기에 조금 더 잘 어울립니다. 밖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대화면 태블릿을 쓰는 거죠. 크기를 가늠할 수 있게 A4종이 한 장을 가져와 비교하면 A4보다는 살짝 작고, 갤럭시 S23 울트라와 아이폰 15 프로맥스를 위에 얹은 모습을 보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한 장소에 놔두고 사용하는 태블릿은 8인치대를 쓰면 10인치대가 생각나고 10인치대를 쓰면 12인치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뒤에서 하나하나 설명하겠지만 영상 시청, 게임, 웹서핑 등 모든 용도로 사용하기에 괜찮은 태블릿이라서 집에 놔두고 사용할 가성비 좋은 조금 큰 화면의 태블릿을 찾고 있다면 이 녀석을 추천합니다. 샤오신 패드 프로 12.7은 스냅드래곤 870AP, LPDDR5 8GB 램을 탑재하고 저장 장치는 UFS 3.1GHz을 사용합니다. 용량은 118GB와 256GB가 있는데 외장 메모리 카드를 1TB까지 지원하니까 조금 더 저렴한 118GB를 선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최고 성능을 체크하는 벤치마크 결과를 보면 제법 괜찮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로틀링이 얼마나 걸리는지 3D마크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면 99% 이상의 훌륭한 성능 유지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CPU 스로틀링 테스트 결과에서도 90%의 성능 유지 안정성을 기록합니다. 즉, 스로틀링이 거의 걸리지 않고 최고 성능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태블릿이라서 퍼포먼스는 누구나 만족합니다. 성능 체크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원신을 그래픽 최고 설정으로 60프레임 유지가 가능하고 가격이 20만원대니까요. 그리고 AP의 비용을 다 써서 램과 저장 장치의 규격이 AP를 받쳐주지 못하는 제품들도 많이 있는데 이 녀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LPDDR5 램과 UFS 3.1 저장 장치는 스냅드래곤 870 AP를 충분히 잘 받쳐줍니다.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의 성능이 AP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긴 하지만 저장 장치나 램의 규격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스로틀링이 거의 걸리지 않는 샤오신 패드 프로 12.7의 발열은 게임 원신을 1시간 이상 플레이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후면 모두 중앙 상단 일부가 최고 43도대를 기록합니다. 발열 관리가 잘 된다고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스로틀링이 거의 걸리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그럭저럭 쓸만합니다. 12.7인치 대화면 태블릿을 양손으로 잡고 고사양 게임을 돌리는 일은 거의 없을 테니까 일반적으로 발열은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음 2944 곱하기 1840 해상도와 144Hz를 지원하는 16:10 화면비의 12.7인치 LCD 디스플레이 품질은 제법 쓸만합니다. LCD이긴 하지만 색 재현율이 sRGB 100%, P3 96%를 만족합니다. 영상을 보고 있으면 색 표현이나 명암 표현이 준수해서 부족함 없이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 바로 느껴집니다. DRM 와이드바인 보안 레벨 에러 인증을 받아서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플랫폼을 이용한 영상 시청도 문제없고, 영상을 보든 웹서핑을 하든 태블릿을 사용하다 보면 이 정도면 쓸만한 디스플레이다 라고 판단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화면 밝기가 100% 설정에서도 381니트로 상당히 어두운 편입니다. 10만원대 제품이나 그 아래 제품군에서 만날 수 있는 화면 밝기 수준이거든요. 물론 주로 실내에서 사용하고 특별히 밝은 조명을 받는 게 아니라면 불편함이 느껴지는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하나 더 체크하고 넘어갈 부분으로 시야각이 좋지 않습니다. 주로 정면으로 보고 사용하니까 많이 신경 쓰이는 부분은 아닌데 바닥에 놓고 쓰거나 두 명이 함께 영상을 본다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어 스피커는 한마디로 무난합니다. 기본적인 소리의 선명도나 전부터 고음까지의 밸런스가 쓸만해요. 다만 모든 소리를 부드럽게 표현하다 보니까 쭉 뻗어나간 느낌이 약해서 답답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2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니까 조금 아쉽지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입니다. 배터리는 1200mAh의 대용량을 탑재해서 훌륭한 사용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다만 기본 구성품으로 포함된 전원 어댑터가 최고 20W까지만 지원한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100W까지 지원하는 어댑터와 케이블을 이용해서 충전해 보면 최고 42W까지 나오니까 충분히 빠른 고속 충전이 가능하거든요. 0%에서 100%까지 충전하는데 약 1시간 53분이 걸렸습니다. 태블릿의 카메라는 만족하기 어렵고 가격이 저렴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샤오싱 패드 프로 10.7의 카메라도 품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딱히 분석할 만한 부분도 없습니다. 그냥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탑재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굵직하게 살펴본 주요 특징들을 위해 소소하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짧게 정리합니다. 먼저 전원 버튼에 지문인식 센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식률이나 반응 속도가 준수해서 보안 방식으로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태블릿의 필수 기능으로 자리 잡은 더블탭은 화면 켜기와 끄기 모두 가능합니다. 기본 설정이 활성화가 안 된 상태니까 일반 설정의 빠른 제스처에 가서 활성화 후 사용하면 됩니다. 다음은 GUI 15에서 생긴 기능으로 Y700 2세대를 통해 처음 선보였던 PC 모드가 샤오싱 패드 프로 12.7에도 적용되었고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편의성도 제법 괜찮습니다. 많이 사용되는 기능은 아니지만 이런 옵션이 존재한다는 것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그 밖에 와이파이 6, 블루투스 5.1을 지원하고 GPS는 없습니다. 샤오싱 패드 프로 12.7은 펜 사용이 가능하고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과 비교하면 수준 차이가 제법 나겠지만 그럭저럭 가격대에 비해서는 쓸만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샤오싱 패드 프로 12.7을 20만원대라는 가격을 배경으로 깔고 주요 특징들을 분석하고 평가했습니다. 약간의 부족함으로 아쉬움이 느껴지는 부분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가성비가 좋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제가 아쉽다고 이야기한 내용들이 제품을 자세하게 분석하는 리뷰의 입장이 아니라 일반 사용자라면 느끼지 않을 부분일 수 있어서 사용할 때 만족감은 영상에서 표현한 정도보다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블릿을 주로 한 곳에 놔두고 사용하고 고사양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면 게이밍 태블릿으로 인기 있는 Y700보다 만족감이 더 높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샤오싱 패드 프로 12.7의 한글화 방법을 정리합니다. 다른 레노버 태블릿하고는 방법이 달라요. 셋 에디트 탭을 이용하는 방법이 막혔고 PC를 연결해야 하는 귀찮음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도 과정 자체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단계별로 설명하는 내용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리는 방법은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OS 업데이트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다른 레노버 태블릿에서 셋 에디트 앱을 이용한 한글화 방법이 막혔을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글화를 위해서는 영상 더보기란에 구글 드라이브 공유 링크로 남겨둔 파일 2개를 다운로드 받아야 합니다. 1번 파일은 PC에서 태블릿을 제어해서 언어 설정을 변경할 수 있게 해주는 파일이고 2번 파일은 태블릿에 설치해야 하는 언어 변경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다운로드 후 가장 먼저 할 일은 설정의 About 태블릿에 가서 소프트웨어 버전을 연타해서 개발자 모드를 활성화합니다. You are now a developer가 가운데 하단에 나오면 된 겁니다. 그리고 설정 검색창에 DVE를 검색, 디벨로퍼 옵션으로 가서 USB 디버깅을 활성화합니다. 디벨로퍼 옵션은 제너럴 세팅 하이 메뉴니까 그냥 바로 찾아가도 됩니다. 다음은 기본 구성품으로 포함된 케이블을 이용해서 PC와 태블릿을 연결합니다. USB 디버깅을 허락할 거냐는 메시지가 나오고 Allow를 눌러서 허락합니다. 좌측 상단에서 알림창을 내려보면 디버깅 연결이 잘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이 연결된 상태에서 2번 파일인 Languages Setting APK 파일을 태블릿에 설치합니다. LE 파일을 눌러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찾아서 설치를 진행합니다. 설치가 정상적으로 끝나면 쥐구원 모양의 아이콘이 하나 생깁니다. 다음 할 일은 태블릿과 연결된 PC에 다운로드 받아둔 1번 파일을 실행하는 겁니다. 파일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압축을 풀면 폴더가 생성되고 눌러서 들어가면 2개의 폴더가 있습니다. 이 중에 ADB로 시작하는 긴 제목의 폴더로 들어가서 그란트 퍼미션을 실행합니다. 실행 후에 Successful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성공입니다. 케이블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거나 USB 디버깅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지금 보는 모습처럼 Failed라고 나옵니다.
다시 태블릿으로 돌아와서 앞에서 설치해둔 랭귀지 세팅 앱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KO, KR을 찾아서 적용해야 하는데 드래그를 해도 되고 KO를 검색해서 바로 찾아도 됩니다. 한국어 대한민국을 선택해서 적용하고 홈 화면으로 나가보면 세팅이 설정으로 바뀌어 있고 설정 내부 메뉴와 빠른 설정창까지 한글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한글화 방법은 재부팅을 하게 되면 최초 설정했던 영어 또는 중국어가 나오는 제한사항이 있는데 랭귀지 세팅 앱에 들어가서 한글을 적용하면 바로 다시 한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발자 모드를 더 이상 사용할 일이 없다고 판단해서 끄면 다시 중국어 또는 영어가 적용됩니다. 이때도 역시 랭귀지 세팅 앱에 들어가서 한글을 선택해서 적용하면 되니까 개발자 모두 꺼도 됩니다. 한글화를 마친 이후에는 레노버의 앱센터에서 구글을 검색하면 나오는 플레이 스토어를 설치합니다. 플레이 스토어 설치 후에 바로 사용을 시도하면 로그인을 아무리 눌러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설정에 가서 앱 메뉴에서 오른쪽 상단인 점색의 추가 메뉴를 눌러서 나오는 구글 베이직 서비스를 선택해서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플레이 스토어를 실행해 보면 로그인이 되고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플레이 스토어에 설치한 이후에는 본인 입맛에 맞게 설정을 바꿔가면 되는데 설정에 일반 설정에 가서 날짜 및 시간 기준을 대한민국으로 바꾸는 것은 필수입니다. 한글 키보드는 구글의 지보드를 사용해도 되는데 저는 네이버 스마트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정 과정은 따라가면 됩니다. 네이버 스마트보드 스위치를 켜주세요를 눌러서 터치 키보드로 네이버 스마트보드를 활성화하고 중국 키보드는 끄면 됩니다. 두 번째 설정 화면에서 네이버 스마트보드를 선택하세요를 눌러서 나오는 설정 화면에서 기본 입력 키보드를 네이버 스마트보드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타이핑이 필요한 순간에 한글 키보드가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샤오신 패드 프로 12.7의 한글화 방법까지 정리를 끝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